야, 꼬맹이, 너희 나라 음식 냄새 왜 이렇게 이상해? 제이크가 코를 찡그리며 말했어요. 그의 친구들도 킥킥거리며 제 도시락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왜 말이 없어? 넌 대체 뭐야? 말을 할 줄 아는 거야? 제이크가 계속해서 서진이를 몰아세웠습니다. 서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돌려줘. 하지만 그냥 돌려줄 제이크가 아니죠. 친구들과 장난치며 엄마가 정성스럽게 싸주신 도시락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새벽에 일어나 저를 위해 도시락을 싸주시던 그 따뜻한 손길이요. 엄마의 정성이 이렇게 짓밟히는 걸 그냥 둘 수는 없었거든요. 누구든 나를 이길 수 있는 놈 있으면 나와보라고. 대체 한국에서 온 이 조용한 소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학교 최고의 실력자를 한국인의 긍지로 완전히 박살내버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손녀 이서진. 그 비밀이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작은 즐거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셔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시면 정말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진이라고 해요. 2024년 9월 5일 아빠의 연구 때문에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온 첫날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LA 공항까지의 긴 비행, 그리고 다시 작은 비행기를 타고 오레곤주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저 모든 걸 숨기고 싶었습니다. 팔도, 아픔도, 그리고 저 자신도요. 아빠는 포틀랜드 대학교의 신소재 연구소에서 일하게 되셨어요. 아빠가 개발한 아크론이라는 신소재 때문이었죠. 이 소재는 기존의 탄소 섬유보다 탄성률이 30% 높고 내구성도 뛰어난 혁신적인 소재였습니다. 특히 양궁에 적용했을 때 그 성능이 극대화되었어요. 오크우드 고등학교 앞에 서자 푸른 하늘 아래 펼쳐진 넓은 운동장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고풍스러운 건물들, 넓은 잔디밭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양궁장까지 모든 것이 한국의 학교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하지만 제게는 그 아름다운 풍경이 전혀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렵기만 했죠. 새로운 환경, 새로운 언어, 새로운 문화.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극복해야 할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어깨에 메고 있던 검은색 활 케이스의 무게가 유독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2kg 남짓한 무게가 그날만큼은 몇십 킬로그램처럼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 안에는 지난 몇 년간 제 삶을 지배해온 활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활을 보며 저를 천재 양궁 소녀라고 불렀습니다. 한국 주니어 대표팀 최연소 선발, 아시아 청소년 대회 금메달리스트, 그리고 아빠가 개발한 아크론 활의 상징적 존재. 언론에서는 저를 한국 양궁의 미래라고 불렀죠. 하지만 정작 저에게 그 활은 자랑이 아닌 족쇄였어요. 매번 활 시위를 당길 때마다 느껴지는 그 엄청난 압박감. 실패하면 안 된다는 부담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사람들의 기대가 클수록, 아빠의 바람이 간절할수록 저는 더욱 숨이 막혔어요. 복도로 들어서자 학생들의 웃음소리와 수다 소리, 사물함 닫는 소리가 정신없이 섞여 들렸습니다. 복도 곳곳에 걸린 동아리 포스터들, 스포츠 선수들의 사진, 학교 행사 안내문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모든 것이 활기차고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치 귀를 막은 것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걸었어요. 수많은 시선이 저에게 꽂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 무관심한 시선, 그리고 때로는 차가운 적대감까지. 새로운 전학생, 그것도 아시아에서 온 학생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이었죠. 한국에서 입고 온 단정한 교복이 이곳의 자유분방한 분위기와는 왠지 어색하게 어울렸어요.
청바지와 티셔츠, 후드티와 운동화를 입은 학생들 사이에서 저의 블라우스와 체크무늬 스커트는 너무나 튀어 보였습니다. 그때였어요. 복도 저편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학생들이 길을 비켜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제이크와 그의 친구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이크 피터스, 185cm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전형적인 미국 고등학교 인기남이었어요. 어깨를 쫙 펴고 미식 축구공을 튕기며 거만하게 다가오는 그의 모습에서는 강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학교 최고의 실력자, 모두의 부러움을 받는 존재라는 게 한눈에 보였죠. 그의 주변에는 항상 무리가 따랐고 복도를 지날 때마다 학생들이 인사를 건넸어요. 특히 여학생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제이크 옆에는 양궁 동아리 부장인 에이바가 함께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에는 제이크의 오만함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갈색 곱슬머리에 진한 갈색 눈동자를 가진 에이바는 언뜻 보기에도 성실하고 진중한 성격이 느껴지는 학생이었습니다. 제이크는 저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은 제 얼굴이 아닌 제가 짊어진 케이스에 머물렀어요. 친구들에게 뭔가 중얼거리자 그들이 키득거렸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그들의 속삭임이 저를 조롱하는 것이라는 걸. 야, 꼬맹이. 그거 무거워 보이는데 혹시 내 조국에서 온 기념품이라도 돼? 영어였지만 천천히 그리고 약간 비꼬는 투로 말해줘서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 그냥 고개를 숙였어요. 영어로 대답하는 것도 부담스러웠고 무엇보다 저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이크는 낄낄거리며 에이바에게 말했습니다. 야, 에이바. 저렇게 말이 없는 애는 처음 보네. 쟤 혹시 말도 못하는 거야? 아니면 영어를 모르나? 그의 친구들이 다시 웃음을 터뜨렸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게 느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한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조금이라도 화를 내거나 반응을 보이면 그것이 더 큰 문제로 번지곤 했으니까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제 사물함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도 뒤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웃음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가슴이 답답했고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사물함을 열고 활 케이스를 넣었습니다. 케이스가 사물함 안에 들어가는 순간 마치 제 과거를 감추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사물함 문을 닫자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죠. 활 케이스는 제 비밀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특히 제이크 같은 애들에게는 절대로요. 사실 저에게 활은 아빠의 것이었어요.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개발한 신소재 아크로는 활의 성능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렸고 사람들은 저를 천재 양궁 소녀라고 부르며 아빠의 성공을 증명하는 도구로 여겼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 주니어 양궁 선수권 대회. 2024년 4월의 그날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결승전 마지막 화살을 쏘기 직전이었습니다. 관중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한국 선수단의 기대 어린 눈빛,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그리고 무엇보다 아빠의 간절한 표정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손이 떨렸어요. 활시위를 당기려는데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손목이 마비된 것처럼 감각이 없었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결국 활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죠. 그 순간의 정적, 그리고 이어진 관중들의 실망의 한숨소리. 지금도 그 소리가 생생히 기억납니다. 서진아, 아크론의 탄성률이 100%인데 왜 실패한 거야? 연습 때는 완벽했잖아.
아빠의 다그치는 목소리가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실망과 분노가 섞인 그 목소리를요. 그날 밤 호텔에서 아빠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아크론의 우수성을, 제가 얼마나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지를, 그리고 이 실패가 얼마나 큰 손실인지를요. 사람들의 칭찬과 아빠의 기대. 그것들이 저에게는 끔찍한 압박이었죠. 활은 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는 제게서 모든 의욕을 앗아갔어요. 활 시위가 팽팽해질수록 제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는 모든 걸 숨기려 했습니다. 활도 아픔도 그리고 저 자신도요. 평범해지고 싶었어요.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학생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했는지 모르는 그런 곳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참담했던 순간 중 하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날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때로는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이 우리를 가장 강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전학 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여전히 저는 어느 누구와도 친해지지 못한 채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배려해 주셨지만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는 늘 혼자였어요. 점심 시간이 되자 저는 서둘러 교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넓은 카페테리아에는 이미 많은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었어요.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로 가득한 그곳에서 저는 텅 빈 구석 자리를 찾았습니다. 창가 쪽 모퉁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조용히 밥을 먹고 싶었거든요. 다른 학생들의 시선을 받지 않는 곳, 그런 곳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항상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거든요. 엄마가 정성껏 싸주신 도시락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보온 도시락 통 안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잡곡밥과 불고기, 그리고 각종 나물 반찬들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고국의 냄새였죠. 한국의 집에서 늘 맡던 그 익숙하고 그리운 냄새. 김치의 매콤한 향, 참기름의 고소한 냄새, 그리고 엄마 손맛이 담긴 따뜻한 정성의 향기였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저를 위해 도시락을 싸주셨을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정성스럽게 밥을 담고 불고기를 구워서 넣어주시고 영양을 생각해서 다양한 나물들을 준비해 주시던 그 따뜻한 손길이요. 서진아, 낯선 곳에서 힘들겠지만 엄마가 싸준 도시락 먹으면서 힘내렴. 엄마가 정성스럽게 만든 거니까 맛있게 먹어야 해. 젓가락을 들려는 순간이었어요. 야, 또 이상한 냄새가 나네.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이크의 목소리였어요. 돌아보니 그와 친구들 서너 명이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조롱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게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밥 냄새가 아니라 제 심장에서 나는 쿵쾅거리는 소리만 들리는 것 같았죠. 너희 나라에선 이런 걸 먹어? 뭔가 비린내 같은 게 나는데? 제이크가 코를 찡그리며 말했어요. 그의 친구들도 킥킥거리며 제 도시락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왜 말이 없어? 넌 대체 뭐야? 말을 할 줄 아는 거야? 제이크가 계속해서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이크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의 친구 중 하나가 제게 더 가까이 다가와 도시락 뚜껑을 마음대로 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에 깜짝 놀랐어요. 이거 봐, 제이크. 이상하게 생긴 밥이랑 고기야. 이게 뭐지? 빨갛고 매운 것 같은데? 그가 젓가락으로 김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너희 나라 음식은 정말 독특하네. 냄새도 이상하고.
그 순간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어요. 그들의 비웃음 소리가 제 귀를 찔렀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바늘로 고막을 찌르는 것 같았죠. 주변 학생들의 시선도 하나둘 저희 쪽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제이크가 제 도시락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는 장난스럽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안에서 반찬들이 뒤섞이는 소리가 났어요. 엄마가 정성스럽게 담아주신 음식들이 뒤엉키면서 만들어내는 소리였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참을성의 끈이 팽팽하게 당겨지더니 툭 하고 끊어진 느낌이었어요. 돌려줘. 제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그동안 조용히 있던 제가 이렇게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제이크는 제 말에 더욱 비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상치 못한 일을 저질렀어요. 아, 말을 할 줄 아네? 그럼 이거나 받아. 제이크는 그렇게 도시락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도시락 통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뚜껑이 열리면서 불고기와 밥, 김치와 나물들이 차가운 타일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엄마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신 음식이 순식간에 바닥에 널브러졌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심장을 누군가가 꽉 움켜쥐는 듯한 아픔이었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새벽에 일어나 저를 위해 도시락을 싸주시던 그 따뜻한 손길이요. 저는 바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흩어진 음식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엄마의 정성이 이렇게 짓밟히는 걸 그냥 둘 수는 없었거든요. 그때 제이크와 친구들이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흩어진 음식을 밟으며 지나갔어요. 운동화 밑창에 밟힌 불고기와 밥알들을 보며 속이 뒤틀렸습니다. 주변 학생들은 그냥 지켜보기만 했어요.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몇 명은 안쓰러워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그들도 제이크를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그저 눈물을 참고 묵묵히 흩어진 음식을 주었죠. 바닥에서 음식을 주우면서 생각했어요. 저는 강해져야 한다고. 그들의 조롱과 멸시를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한다고. 도시락통에 주운 음식을 다시 담으면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저에게도 자존심이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했어요. 그때 머릿속에 떠오른 건 사물함에 숨겨둔 활이었어요. 제가 그토록 피하고 싶어 했던 제 과거의 상징이었던 그 활 말입니다. 혹시 그 활이 답일까요? 제가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그 활에 있는 걸까요? 그날 오후 수업이 끝나고 저는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복도를 걷다가 문득 교내 양궁 훈련장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가본 적은 없었지만 학교 안내 책자에서 봤던 기억이 났어요. 양궁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곳으로 가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저를 이끄는 것 같았죠. 훈련장에 도착하니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넓은 공간에 관역들만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10m, 20m, 30m 거리에 각각 다른 크기의 관역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훈련장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사물함에서 가져온 활 케이스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검은 케이스를 바라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케이스를 열자 익숙한 향이 났어요. 활 관리용 왁스 냄새, 금속 냄새, 그리고 나무 냄새까지. 제 과거 전부가 그 작은 케이스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활과 함께한 수많은 훈련 시간들, 땀과 눈물, 그리고 영광과 좌절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활을 꺼내 조립하기 시작했어요.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만지지 않았는데도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죠. 라이저를 잡고 림을 끼우고 시위를 걸고 모든 동작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제가 들고 다니는 활은 일반 활과는 달랐습니다. 아빠가 개발한 신소재 아크론이 적용된 특별한 활이었어요. 일반 탄소 섬유 활보다 30% 높은 탄성률을 자랑하는 혁신적인 소재였죠. 겉보기에는 일반 활과 비슷해 보이지만 만져보면 그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활 시위를 당겨봤어요. 팽팽한 장력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과거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베이징 대회에서의 그 악몽 같은 순간, 아빠의 실망스러운 눈빛, 그리고 그 이후 찾아온 깊은 절망감까지.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오늘 겪은 일들이 저를 바꿔놓았습니다. 제이크의 조롱, 바닥에 흩어진 도시락, 엄마의 정성이 짓밟히는 모습, 그 모든 게 제 안에서 뜨거운 무언가를 끌어오르게 했어요. 저는 활을 쏘지 않고서는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도망치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화살을 케이스에서 꺼냈습니다. 탄소 섬유로 만들어진 화살은 가볍지만 단단했어요. 화살깃도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화살을 시위에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30m 거리의 관역을 바라봤습니다. 표준 양궁 관역의 10점 링은 지름 12.2cm. 30m에서 보면 정말 작은 점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 작은 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활 시위를 천천히 당겼습니다. 아크론의 탄성이 느껴졌어요.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그 느낌. 일반 활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죠. 더 정밀하고 더 강력한 느낌이었어요. 관역을 겨냥했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지는 것 같았어요. 오직 관역과 저 그리고 이 한 발의 화살만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 소리, 새들의 지저귐, 멀리서 들려오는 학생들의 소음까지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엄마. 마음속으로 엄마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화살을 놓았어요. 윙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화살이 공기를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궤적을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탁! 화살이 관역의 정중앙을 꿰뚫었습니다. 완벽한 10점이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어요.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묘한 해방감까지. 너였구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에이바가 서 있었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녀는 언제부터 거기 있었던 걸까요? 에이바는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제 활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혹시 그 활이 이 교수님의 아크론이야? 에이바가 다가오며 물었어요. 제 활을 신기하게 바라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정말 아크론이네. 소문으로만 듣던 그 소재로 만든 활. 와, 진짜 실물을 보다니. 에이바는 활에 대해 꽤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눈에서 순수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양궁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너 혹시 한국에서 양궁했어? 자세가 완전 프로야. 그리고 방금 그 화살. 완벽했어. 네. 조금 했어요. 조금? 저게 조금이야? 나는 3년 동안 했는데도 30m에서 10점 맞추기 쉽지 않거든. 에이바의 눈이 반짝였어요. 마치 보물을 발견한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양궁 동아리에 들어와 줄래? 정말 간절하게 부탁해.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활을 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즉시 거절했어요. 활은 제게 고통만 안겨주었으니까요. 그저 평범한 학생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에이바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제이크 알지? 그 애가 우리 동아리를 망치고 있어. 에이바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이크는 오직 승리만을 위해 활을 쏴. 양궁의 진정한 의미는 전혀 모르고 있어. 그냥 자기가 최고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해. 그의 오만함 때문에 동아리 분위기가 엉망이야. 에이바의 말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녀에게서 양궁에 대한 진정한 열정이 느껴졌거든요. 다른 부원들도 하나둘 그만두고 있어. 이대로 가면 동아리가 해체될지도 몰라. 함께 동아리를 살려내자 제발. 에이바의 간절한 부탁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던진 제이크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제 자신의 모습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 번만 생각해봐. 너의 실력이면 정말 많은 걸 바꿀 수 있어. 아니, 모든 걸 바꿀 수 있어. 결국 저는 에이바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순수한 열정과 간절함 앞에서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이크에게 당하기만 하는 게 싫었어요. 알겠어요. 해볼게요. 그렇게 저는 에이바와 함께 양궁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를요. 그날이 제가 진짜로 다시 태어난 날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대 위에서 수백 명의 시선을 받으며 활을 쏘던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숨어있는 소녀가 아니었어요. 비로소 제 자신과 마주할 용기를 찾은 거죠. 양궁 동아리에 들어간 지 2주가 지났을 때였어요. 그 사이 저는 에이바와 많이 친해졌고 다른 동아리 부원들과도 어느 정도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이크와는 여전히 긴장 관계였어요. 제이크는 제가 동아리에 들어온 걸 못마땅해 했습니다. 특히 제 아크론 활을 보고는 더욱 경계하는 눈치였어요. 연습 시간마다 서로를 의식하며 암묵적인 경쟁을 벌였습니다. 장비빨로 점수 좀 잘 나온다고 잘난 척 하지 마. 제이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를 깎아내렸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그 소심한 이서진이 아니었습니다. 학교 축제 날이 다가왔습니다. 2주 전부터 학교 전체가 들썩였어요. 복도마다 알록달록한 장식이 걸리고 학생들은 저마다 준비한 공연과 전시를 위해 바빴습니다. 밴드부는 연습실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고 미술부는 거대한 작품들을 복도에 전시하기 시작했어요. 양궁 동아리도 축제에서 시범 경기를 하기로 했어요. 에이바가 제안한 일이었죠. 서진, 이번 기회에 사람들에게 진짜 양궁이 뭔지 보여주자. 에이바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양궁의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했어요. 저는 정말 무대에 오르기 싫었어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활을 쏜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베이징 대회의 트라우마가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에이바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죠. 축제 당일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학교 운동장에는 간이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무대 앞쪽 50m 지점에는 양궁 시범을 위한 관역들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학교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들떠 있었어요. 곳곳에서 음식 냄새가 나고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들도 많이 오셔서 자녀들의 공연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점심시간이 지나자 학생들이 하나둘 운동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무대 뒤 텐트에서 활 케이스를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났죠. 긴장하지 마, 넌 잘할 수 있어. 나는 내 실력을 믿어. 에이바가 제 어깨를 다독여줬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조금이나마 마음을 진정시켜줬어요. 하지만 여전히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드디어 양궁 시범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에이바가 먼저 무대에 올라 간단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크우드 고등학교 양궁 동아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양궁의 아름다움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관중석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200명은 좋게 되어 보였어요. 저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수백 명의 학생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무대 한쪽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제이크 잠깐만. 제이크가 큰 소리로 외치며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평소 함께 다니던 친구들이 따라왔어요. 학생들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진정한 챔피언의 활솜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이크의 목소리에는 거만함이 가득했어요. 그는 마이크를 들고 관중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보잘것없는 동아리 부장 에이바의 실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궁술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에이바가 고개를 숙이는 게 보였어요. 제이크의 말에 깊은 굴욕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저런 식으로 에이바를 모욕할 수 있을까요? 점심시간에 제 도시락을 바닥에 던졌을 때의 그 오만한 모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제이크는 저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기한 장난감 활을 가지고 온 애도 있네요. 누구든 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무대 위로 올라와. 관중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어요. 학생들이 서로 속닥이며 제이크의 도전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제이크를 응원하는 듯한 함성을 지르기도 했어요. 저는 주저했어요. 정말 나설 수 있을까? 또다시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베이징에서의 그 악몽 같은 순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에이바의 상처받은 표정을 보니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흩어진 도시락을 주워 담았던 그 굴욕적인 기억도 되살아났어요. 한 발짝 앞으로 나섰어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마이크가 없어서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지만 무대 위의 정적 때문에 제 목소리는 관중석까지 전해졌어요. 관중석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제이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람과 조롱이 뒤섞여 있었어요. 오, 결국 그 장난감 활을 꺼내시는군. 좋아, 한번 해보자고. 제이크가 마이크에 대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지면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양궁 동아리에서도 나가. 관중석에서 오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제이크의 말을 듣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는 제이크와 싸우기 위해 무대에 오른 게 아니었어요. 양궁 동아리와 에이바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무대에 올랐습니다. 활 케이스를 열고 조립을 시작했어요. 아크론으로 만들어진 활이 햇빛에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관중들 사이에서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게 뭐야? 완전 다르게 생겼네. 진짜 프로용 같은데? 비싸 보인다. 제이크도 제 활을 보고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곧 다시 거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비빨인의 활이 좋다고 실력이 좋은 건 아니야. 활 시위를 당겨보며 장력을 확인했습니다. 완벽했어요. 제이크는 계속해서 저를 비웃었지만 그의 비웃음이 더 이상 제 귀를 찌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직 50m 떨어진 관역만을 바라봤어요.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체크했습니다. 오후의 미풍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불고 있었어요. 무대 위의 조명이 관역의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화살을 시위에 거니 관중석이 조용해졌어요. 수백 쌍의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활을 쏘기 전에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죠. 괜찮아, 난 할 수 있어. 그 순간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서진아,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해.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걸로 충분하단다. 아빠의 기대가 아닌 엄마의 따뜻한 응원이었어요.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주시며 응원해 주셨던 엄마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활 시위를 천천히 당겼습니다. 아크론의 탄성이 느껴졌어요. 완벽한 장력이었습니다. 관역의 정중앙에 있는 10점 링을 겨냥했어요. 그때 머릿속에 떠오른 건 아크론의 성능이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보낸 지난 시간들이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훈련, 손에 박힌 굳은 살,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버텨낸 무수한 날들. 대한민국 양궁의 전통이 제 혈관 속에 흐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올림픽에서 수많은 금메달을 따낸 선배들의 정신이 말이죠. 세상이 조용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 소리, 사람들의 숨소리, 모든 게 멈춘 듯 했어요. 그리고 놓았습니다. 슝! 화살이 공기를 가르며 날아갔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화살에 집중되었습니다. 탁! 관역의 정중앙을 꿰뚫었습니다. 완벽한 10점이었어요.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엄청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우와! 대박! 10점이야. 모든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이 정말 짜릿했어요. 처음으로 느껴보는 순수한 성취감이었죠. 한 발은 누구나 맞출 수 있어 세 발을 더 쏴봐. 제이크가 억지로 여유를 부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동요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화살을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더욱 집중했습니다. 첫 번째 성공이 자신감을 주었거든요.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 화살까지 모두 10점이었습니다. 관중석이 완전히 들썩였어요. 학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서진 최고다. 제 이름을 외치는 함성까지 들렸어요. 제이크는 말없이 자신의 활을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여유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하지만 결과는 뻔했어요. 제이크는 네 발 중 두 발만 10점을 맞췄습니다. 나머지 두 발은 9점이었어요. 완패였죠. 이런 게 진짜 양궁입니다. 에이바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겸손함과 집중력 그리고 끊임없는 연습, 그게 진정한 궁술이에요. 무대를 내려오면서 에이바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서진,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에이바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저는 강해졌습니다. 제이크의 비웃음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놀랍게도 제이크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서진, 정말 미안해. 제이크가 저에게 와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정한 후회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동안 정말 못되게 굴었어. 도시락 던진 것도, 너를 무시한 것도 변명의 여지도 없고. 괜찮아요. 저도 그때의 당신 심정을 이해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너의 활 정말 특별한 건 맞지만 축제 때 본 건 그게 아니었어. 제이크가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마지막에 내가 활을 쏠 때 뭔가 달랐어.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고. 맞아요. 저는 그때 제 자신을 되찾았거든요. 무슨 뜻이야?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은 양궁 강국이거든요. 올림픽에서 수없이 금메달을 땄죠. 그 전통과 정신이 제 안에 있다는 걸 그날 다시 느꼈어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는 엄마의 마음도요. 승리를 바라는 게 아니라 제가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랑 말이에요.
부럽다. 나는 평생을 아빠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는데. 가장 좋은 화를 쓰고 가장 비싼 코칭을 받고 그런데 결국 이기기 위한 것들 뿐이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 있었어요. 너처럼 마음속에서 나오는 힘은 없었던 것 같아. 제이크,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당신만의 진짜 이유를 찾으면 돼요. 어떻게?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하지만 깨달았죠. 다른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감정으로 쏠 때 진짜 실력이 나온다는 걸. 한국인의 정신력이라 정말 대단하네. 생각해 볼게. 나만의 진짜 이유를 찾아보겠어. 그날부터 제이크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양궁에 대한 그의 지식이 제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도 목소리가 달랐어요. 아빠, 저 다시 화를 시작했어요. 정말이냐? 서진아, 혹시 아크론 성능 때문에 부담스럽다면? 아니에요, 아빠. 이제 저는 아빠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화를 쏠 거예요. 그래, 그게 맞다. 미안하구나. 서진아, 아빠가 너무 성급했어. 전화 너머로 아빠의 안도하는 한숨이 들렸어요. 엄마와 통화할 때는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서진아,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네. 정말 행복해 보여. 네, 엄마, 저 이제 진짜 행복해요. 다행이다. 엄마는 내가 1등을 하든 꼴등을 하든 상관없어. 그냥 내가 행복하면 돼. 엄마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었기에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활시위를 당기는 순간마다 저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쌓아온 모든 경험, 엄마의 따뜻한 사랑, 그리고 대한민국 양궁의 자부심이 제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양궁장에서 훈련할 때마다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활을 쏘는 것이 단순히 관역을 맞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활시위를 당기는 순간 제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행복을 위해서 활을 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에이바가 말했습니다. 서진, 너는 활을 쏠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마치 전사 같아. 전사요? 응, 평온하면서도 강인한 그런 전사 말이야. 한국의 전통 무사 같은? 에이바의 말에 웃음이 났어요.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몇 개월 후 저는 오레곤주 고등학교 양궁 대회에 나갔어요. 그리고 1등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보다 더 소중한 건 저 자신을 찾았다는 것이었어요. 시상대에 오르면서 생각했습니다. 난 정말로 자유로워졌구나. 지금 돌이켜보면 오크우드 고등학교에 온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진짜 저를 찾았으니까요. 활시위를 당기는 순간마다 느끼는 이 떨림,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그 아름다운 순간들. 이 모든 것이 제 삶의 전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당당한 대한민국 양궁 선수로서 그리고 이서진으로서 제 길을 걸어갈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나요? 저처럼 자신을 숨기고 싶어 하시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여러분만의 활시위를 당길 순간이 올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원래 그런 민족이잖아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민족 말입니다. 5,000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시련을 극복해온 우리의 DNA가 여러분 안에도 흐르고 있어요. 저도 그 정신력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한국의 전통 궁술에서 시작된 양궁이 지금은 세계 최강이 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저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저에게는 에이바와 엄마가 있었듯이 여러분에게도 분명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랑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어요. 저처럼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활 시위를 당길 때 가장 중요한 건 관역이 아니라 그 활을 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진정성 있는 마음, 최선을 다하려는 의지,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것이 진정한 실력이에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관역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관역을 향해 당당하게 화살을 날려보세요. 첫 번째 화살이 빗나가도 괜찮아요.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쏘면 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양궁이 세계 최강이 된 것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거든요. 수십 년간의 노력과 인내,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런 힘이 있어요. 믿어보세요. 그리고 도전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크우드 고등학교에서 겪은 이 작은 경험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자신만의 전설을 써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화이팅! 여러분 화이팅!